결혼 후 첫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들을 위한 준비물들이 하나둘씩 집안에 쌓여갔습니다. 파란색 옷가지들,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들, 그리고 준호라는 아들 이름까지 미리 정해놓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딸로 태어났을 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온 친척들의 표정에서도 미묘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째니까 괜찮다, 둘째는 아들이겠지 하는 위로 섞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기를 보며 예쁘다고 할 때도 시어머니는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첫 아이를 키우며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첫째 때보다도 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에 찬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절에도 다니시고 점도 보러 다니시며 둘째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오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아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열심히셨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였고 병원에 문병 온 사람들도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둘째까지 딸이라는 사실에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도 하나씩은 있는데 우리 집만 이렇다는 불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셋째는 꼭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키우는 동안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은 언제 셋째를 가질 것인지,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셋째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셨습니다. 셋째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 집안의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임신 내내 아들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압박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의사가 딸이라고 말했을 때 대기실에 있던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실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병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 때와는 달리 사람들의 관심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셋째까지 딸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동정과 안타까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이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딸을 보시면서도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친척들이 문병을 와서도 위로의 말들만 있었지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둘째 때만 해도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셋째 때는 상대적으로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산 후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더욱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집이라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심지어는 넷째를 가져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세 딸을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하셨고 친척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아쉬워했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혼자서 3딸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딸만 셋이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의지할 곳이라도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의 시선들이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홀로 3딸을 키우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딸이 의지할 곳은 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정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 2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그녀의 아들 자랑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동창 모임에서 정미는 자신의 큰아들이 영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도 정미의 아들 자랑에 묻혀버렸습니다. 더욱이 홀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동정 섞인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유독 제 눈을 보며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고 아들이 2이나 있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동창 모임에서는 정미의 자랑이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과 함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미는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집안도 좋다며 연신 자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앞으로 손자도 기대된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기도 많고 리더십도 뛰어나다며 자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며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홀어머니로서 3딸을 키우는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야기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것 같아서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는 위로의 말만 건넬 뿐 진정한 관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동창 모임에서는 정미의 자랑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고 벌써 임신 소식까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2 아들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자신은 정말 복받은 엄마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미는 특히 저를 의식하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식의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정미를 부러워하며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미의 화려한 자랑과 비교하면 제 이야기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착하게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딸들이 시집 가면 혼자 남게 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들만 들렸습니다. 동창들을 통해서도 정미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작은 아들이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
두 아들이 모두 부모님께 효도를 잘한다는 근황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나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저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장래가 막막하겠다는 걱정의 말들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딸만 셋이고 남편도 일찍 죽어서 정말 불쌍하다는 동정의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제대로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 혼자서 딸 셋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이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정미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창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정미의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 후 주식 투자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투자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큰아들은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초기에 몇 번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과도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연이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동창을 통해 들은 바로는 큰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돈까지 미리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정미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물려준 유산까지 모두 아들의 주식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 마련해둔 신혼집 자금까지 모두 주식 시장에 쏟아부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신혼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난 것입니다. 며느리는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정미는 손자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소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사귄 친구들 중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작은 아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창들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작은 아들이 사귀는 친구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그들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모의 압박에 작은 아들은 몇 차례 알바를 시작했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가 사흘 만에 그만두고 음식점 알바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공장 일도 해봤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는 일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책임감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작은 아들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했고 집에서도 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무례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정미가 취업을 재촉하면 화를 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작은 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미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예 집에만 있으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업은 포기한 상태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정미가 잔소리를 하면 폭언을 하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아들이 이제는 집안의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던 정미의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서운함 때문에 속이 시원한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창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반면 제 딸들은 점점 더 훌륭하게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딸들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첫째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한 근무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상사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둘째 딸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육대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빨리 취직하고 싶다고,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말렸지만 셋째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농협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해서 농협은행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간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딸들의 효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들이 오히려 저를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는 매월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꼭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끊임없이 해주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챙겨주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따라와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러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딸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딸들이 먼저 나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부산, 경주 등 국내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딸들이 저를 위해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 동남아시아 관광, 유럽 문화 탐방까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딸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에서는 딸들이 제가 좋아할 만한 온천 료칸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는 딸들이 제가 평소 가보고 싶어 했던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랜 역사가 담긴 작품들을 딸들과 함께 감상하며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딸들도 저와 함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행들을 통해 동창들 사이에서도 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미의 상황과 비교되면서 더욱 그런 반응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오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위가 될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딸과 사위는 저를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홀어머니라서 경제적 부담을 걱정했는데 사위 측에서 예식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둘째, 셋째 딸이 보태준 돈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치렀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고 식장 장식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도 최고급으로 준비했고 피로연 음식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홀어머니가 준비한 결혼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동안 딸만 셋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첫째,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신부의 우아한 모습과 성대한 결혼식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동창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미를 포함한 동창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모두들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화려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신랑도 정말 좋은 사람 같고 신부도 정말 아름답다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정미는 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은 이혼으로 결혼이 망쳐졌는데 제 딸은 이렇게 성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부러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째 사위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딸을 잘 돌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장모인 저에게도 극진히 효도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빠짐없이 인사를 드리고 좋은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와서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둘째 딸도 얼마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서로의 직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둘째 딸의 결혼식도 첫째 못지않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동창들과 지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둘째 사위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인품도 좋아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습니다. 두 사위 모두 돌아가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여전히 농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온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도 친절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두 딸이 결혼한 후에 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두 사위 모두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고 딸들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도 언니들과 매형들을 잘 따르며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사위들이 돌아가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집안의 수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등 아들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외로울 것이라는 주변의 걱정과 달리 두 사위가 있어서 오히려 더 든든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첫째 딸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손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 딸도 딸을 낳아서 손녀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인 저를 무척 따랐고 저도 손자와 손녀를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동창들을 통해서도 제 근황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딸들이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 결혼을 성대하게 치렀다는 이야기, 손자와 손녀까지 얻었다는 근황이 동창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만 셋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시선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면 정미에 대한 소식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큰아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완전히 망한 후 알코올 중독까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집에서 폐인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고 정미는 손자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상황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동창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이제는 아예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개인만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며 폭언과 협박까지 일삼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미는 자기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미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주식 투자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작은아들은 무직 상태로 오히려 경제적 부담만 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으로는
정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이 든 몸으로 청소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5년 전 저를 무시하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던 정미의 모습을 생각하면 씁쓸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그녀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사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동창 모임에서 정미와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이 늙고 지쳐 보였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모임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정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아들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절망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미는 저를 보며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딸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 성대한 결혼식을 치른 것, 손자와 손녀까지 얻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과 사위들이 저를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제 이야기는 그날 모임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 손자와 손녀들의 귀여운 모습들, 그리고 사위들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제 이야기에 감탄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친구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딸들을 그렇게 잘 키웠는지, 효도하는 자녀로 기르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25년 전에는 저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롤모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정미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미는 먼저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느냐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고통은 깊었습니다. 정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주식으로 모든 재산을 날린 후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고, 작은 아들은 양아치가 되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며 절망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손자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려서 손자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자였는데 이제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는 저에게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딸들을 그렇게 잘 키웠는지, 어떤 교육 방법을 썼는지, 혹시 지금이라도 아들들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교육 방법을 쓴 것은 아니라고, 다만 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어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딸들만큼은 온전히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딸이라고 무시해도 스스로만큼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키웠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정미는 제 말을 들으며 더욱 후회했습니다. 자신은 아들들을 너무 떠받들어 키운 것 같다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해주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것이 잘못이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책임감을 가르치지 못했고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미를 위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들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훈육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미 늦었다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저를 무시하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던 정미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세상 일이 정말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런 무시와 편견을 받았기에 오히려 더 열심히 딸들을 키울 수 있었고,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정미와 헤어지면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친구가 되고 싶다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정미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정미를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저에게는 예전과 달리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손자와 손녀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자신도 언젠가 손자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딸만 셋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고 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딸들과 사위들이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딸들을 키우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셋째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딸만 셋을 낳은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25년간의 무시와 편견을 견뎌낸 보상으로 지금의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유대는 혈연이나 성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딸들과 함께하는 저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